예, 안녕하세요. 오늘 판례는 좀 절차적인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가서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이걸 다투던 중에 이 근로자가 정년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각하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직 복직은 안 되지만 그 부당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때 과거 판례에서는 그런 것들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거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임금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판례가 바뀐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과거의 판례를 바꾼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죠. 그래서 이 판례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제가 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경에 이 근로자를 해고를 했어요. 사실관계 보니까 충분히 해고할 만한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했고, 자, 이 근로자가 2017년도 1월 17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신청 취지를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 복직을 하고 소급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우리 법에서 금품지급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원직 복직을 원치 않으면은 그냥 금품지급으로 그냥 끝내게 되겠다. 이런 명령을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명령으로 이제 이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변경을 한 겁니다. 이제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그냥 돈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거죠. 그리고 중노위에다가 재심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노위와 중노위에서는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 시기는 이제 1월 17일이 아니고 좀 시간이 흘렀겠죠. 2017년도 9월 17일자로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 정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정년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제 60세로 정년을 합니다라고 이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즉 취업규칙 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년 60세 규정이 2017년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017년도 9월 22일자로 자, 이 근로자가 이제 중노위 재심 신청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정을 받고 요거를 취소해 주세요. 중노위 재심 신청에 대한 이 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이 처분이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자가 2017년도 10월 1일자로 이제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면 60세가 되면 정년인데 정년이 도달을 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이 정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법원에서는 정년에 도달했으면은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이제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판단해야 될 이게 소외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원직에 복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본안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버렸다. 이걸 다투고 있는 도중에 혹은 이제 모기계약,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걸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 거냐, 이 재심 판정을 다툴 소유이익이 있는 거냐, 자, 요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판례를 바꾼 거죠. 변경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제 판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어떤 규정의 내용, 목적, 취지, 이제 금품 지급 명령에 대한 그런 의의.
자, 이런 걸 종합 고려해 보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해서 해고위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투던 도중에 정년에 도달을 했어요. 혹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거죠. 자동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직에 복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직 복직에 대한 그런 이익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액이 있다. 이런 판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판결인가 하면 과거에는 임금에 대한 이제 이 구제이익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세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사 정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직의 복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해 주겠다.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각하면 안 되고 본안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아마 이런 것들은 이 설명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유를 좀 적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제도는 반드시 원직 복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이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목적이다. 임금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과 임금을 반드시 결합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직에 대한 복직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가 되는 것이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그 기간 중에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리하기 위한 이런 거니까 서로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니까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이제 임금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강제력에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도 이럴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 구제이익이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여기에 대한 구제이익, 소액이 없는 거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구제이익을 부정해서 각하를 한다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간 전에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걸 판단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뭐 권리 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과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걸 하나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법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 원직 복직 플러스 소급임금 지급 요거를 가름해서 사실은 금품 지급 명령, 내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고 그냥 돈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뭔가 개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금품 지급 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에 뭔가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된다. 자, 여기에 우리 판례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역시 이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원직 복직 플러스 소급임금 지급, 이게 아니고 나는 원직 복직을 원치 않고 그냥 금품 지급 명령, 금품만 지급받고 그냥 원직 복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소액이 있다는 겁니다. 소액이 있으니까 판단해야겠죠. 근데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요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 파기를 하고 원래는 이제 파기하면은 이거를 다시 원심 판결로 돌려가지고 원심 판결이 다시 이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뭐 요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케이스는 자판을 내가지고 바로 1심 법원에 대법원이 바로 환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그런 판결입니다. 요거는 뭐 소송법적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결은 대법원 전환시 판결로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권리구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권리구제라든지 혹은 정년이 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